자, 그래서 요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 그 다음에 무왕의 동생이 주공, 그게 주공, 그 다음에 반개 알적에는 강태공, 공 붙인 거는 점차 우리 봉건 제도에서 왕 밑에 제후가 있으면은 그 제후에 5등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5등급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공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땅 말고 제후가 다스리는 땅을 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제후국. 그래서 그 제후국의 최고 왕이 제후국을 다스리는 최고 이 패자가 바로 제 첫 번째 등급이 공이거든요. 그래서 강태공한테는 제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제 첫 번째 이 군주가 바로 강태공이 되고요. 그래서 강태공 아직에 공자를 붙이고, 주공이라는 사람은 노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래서 노나라의 군주가 됩니다. 그래서 노나라 수도가 곡부잖아요. 여기서 음택곡부가 나오는데 노나라 수도가 지금도 곡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세운 지 2년 반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무왕이 죽고 나서 무왕의 아들 성왕이 왕이 되는데, 성왕이 너무 어려가지고 삼촌인 이 주공이 대신 섭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주공이 직접 노나라에 가지 않고 주공은 자기 첫째 아들을 노나라에 보내서 첫 번째 군주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나라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주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배울 내용이 반개이윤, 반개는 강태공, 이윤은 이윤, 좌시했다. 즉, 때를 잘 알고서 주나라를 세우는데 잘 보좌했다. 이런 뜻이 되었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강태공이고, 그 다음에 이윤이 하나라 거랑을 물리치고 탕왕을 도와서 원나라, 즉 상나라를 설립할 적에 설립하고 나서 아형이라는 벼슬을 줬습니다. 그래서 벼슬 이름이 아형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상나라라고도 하고 원나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인데 상나라가 중간에 한번 망해요. 그 중간에 망해가지고 그 반경왕이라고 했었는데 그 반경왕이 언지방으로 토업을 옮겨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또 언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상주라고도 하고 하은주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음택곡부란 말이에요. 음자는 문득 음자예요. 집택자인데 바로 문득 곡부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나라의 노나라의 수도가 바로 곡부니까, 즉 노나라 수도 곡부에 법을 정해서 미단, 그 주공이 아니었으면은 요 미자는 우리가 희미하다 할 적에 허릴 미, 미시할 미, 정미로울 미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는 부정사로 아닐 미자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공단이, 아까 주공 이름이 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공단이 아니었으면은 숙영, 누가 경, 그 노나라. 자, 여기 이제 이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윤. 우리 맹자를 공부하셨던 분은 맹자 만장 하편에 가면은 이윤 이야기, 백이 숙제 이야기, 유하해 이야기, 공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자를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자기 맹자책에 공자를 성지시, 즉 시중군자라고 공자를 성인은 성인인데 시적절하게 대처를 잘하고 때시자를 지어가지고 때를 잘 맞춘 그런 성인의 부류에 넣었습니다. 그 만장 하편에 읽어보시면은 공자만 성인에 넣은 게 아니고요. 공자 앞에 저 백이 숙제,
백이라는 사람을 성지청, 청하면 청렴결백할 때 마을 청자, 백이라는 사람은 성인은 성인인데 청렴결백한 성인이다. 이렇게 이 명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윤을 뭘 했는가 하면은, 이윤은 성지임, 자임한다 적에 맡을 임자, 그게 이윤은 자기가 생각할 적에 하나라 마지막 근락이 너무 폭군이 돼서 백성들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탕을 도와서 나는 선각자고 선지자니까 내가 나서서 내가 선각자요 선지자임을 자임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명자가 이 이윤에 대해서는 성지임이다. 성인은 성인인데 성인임을 자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공자 당시에 공자하고도 같은 이 동시대에 공자가 만난 적도 있고요. 그 논어책에 보면 유하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하해. 이 유하해는 성질이 너무 온화한 성인. 그래서 성지화라고 하죠. 온화하다 할 적에 화자, 성지화. 온화한 성인. 이렇게 또 명자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이 공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자책에는 성인이 4사람이 나와요. 즉,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백이와 숙제할 적에 백이 성인은 성인인데 청렴결백한 성인. 그 다음에 이윤, 우리 오늘 배우는 이윤. 이 이윤이라는 사람은 나는 선각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고 성인임을 자임한 사람. 그 다음에 천주시대 우리 공자 동시대에 살았던 유하해라는 사람은 성지화, 온화한 성인. 온화하다는 말은 어느 군주를, 그렇게 좋은 군주를 모시든 나쁜 군주를 모시든 나를 등용시켜주면은 가서 내 뜻을 펼 것이고, 내를 몰아내면은 축출하면은 운동할 것이고, 그렇게 누가 군주 되든 관계없이 자기의 뜻을 펼치겠다 하는 온화한 성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를 성지시, 성인은 성인인데 때시자를 져가지고 때와 시적절하게 잘 대처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윤이 나옵니다. 공자 앞에 세 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유학 이 천자문 과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공자에 대한 성인 이야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공자를 명자가 성인의 반열에 올렸다. 이렇게 참고로 하나 아시고, 그러면 성지시가 뭐냐? 성지시, 그 명자 만장 하편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자에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성지시라는 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명자가 아주 상세하게 해놨는데, 성지시라는 내용을 보시면은 집대성한 성인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집대성했다. 뭐를 집대성했다 그러죠. 그래서 모을 집자에 건대자에 이룰 성자. 자, 지금 저 연대는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모르셔도 공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 참고로 알고 계세요. 성인은 성인인데 성지시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인 성체 대시자. 그래서 우리 꼭부에, 지금 꼭부에 공자를 모신 사당 대성전에 가시면은 성시문이 있어요. 성인 성체 대시자 해가지고 성시문, 즉 공자를 상징합니다. 자, 성지시자. 그 다음이 집대성자. 앞서간 세 성인들의 장단점을 모두 다 집대성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집대성자, 공자를 집대성한 성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대성학원 뭐 이런 학원도 많이 있죠, 그죠? 대성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집대성자. 그러면 집대성이 무슨 말이냐? 시조리 종조리자다 또는 금성옥진자다 이런 말을 해요. 보십시오. 금성, 세금자에 소리성자, 그 다음에 옥진,
금성 옥진자다. 금성하면 새로 내는 소리, 금속으로 만든 악기 소리 이 말이고, 옥진하면 옥으로 만든 악기가 내는 소리. 요때 진짜는 우리 떨칠 진도 되지만은 거둬들일 진짜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음악에서 새 소리, 금속으로 만든 악기를 제일 먼저 소리를 내면 제일 마지막은 옥으로 만든 악기 소리를 제일 마지막으로 장식합니다. 그래서 역시 대성전 공자를 모시는 꼭부에 대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두 번째 관문이 금성옥진문입니다. 아까 성시문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금성옥진문도 있습니다. 꼭부에 가시면은. 자, 그러면 금성이라는 거에 무슨 말이냐? 시조리 하는 사람. 아까 시작할 적에, 음악 연주할 적에 새소리를 먼저 딱 시작을 한다 이 말인데, 시작을 아주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 그럼 이걸 마치는 거니까 이거는 종조리자. 그래서 금성자는 시조리자요, 옥진자는 종조리자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조리, 종조리자다. 이렇게 공자를 징설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한테 비유하면은 요거는 지혜로운 자, 지지사.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주 시작을 조리 있게 잘한다 이런 뜻이고요. 종조리자는 거는 뭐냐? 요건 지지사가 지혜로운 사람의 일을 같으면은 요거는 성지사라 그랬거든요. 성인의 일.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 맞을 때까지를 아주 멋지게 잘 완성한 사람을 묻는 지혜로운 사람과 성인의 일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에 붙이는 칭호가 이렇게 많아요. 즉 맹자는 성지시자라 그랬고, 집대성자라 그랬고, 금성옥진자라 그랬고, 시조리, 종조리자 이런 칭호를 붙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동에 가시면은 도산서원, 태계 이황을 모셔놓은 도산서원에 가시면은 태계 이황 선생의 그 기념품 전시관이 있죠. 이름이 옥진각입니다. 옥진각. 여기서 따온 거예요. 자, 공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지금 책자 가지신 분은 오늘 우리 배울 내용 78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78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설명에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앞장에서 도서에 기록되고 비가 아래 새겨질 만한 명신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장이다. 창업 공신을 비롯하여 격동기를 주로 전쟁터에서 보낸 인물들인데 저자인 종료 자신이 격동기인 한나라 말기와 위촉오 삼국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이때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역사에서 모범이 된 명신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국가 체제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된 하은주 3대를 비롯하여 춘추 전국시대와 통일국가를 이룬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에 군왕을 훌륭하게 보좌한 명신들의 사례를 들어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 오늘 우리 배울 내용의 개괄적인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79페이지에 67장 반계윤 좌시 아형에 대한 설명문 읽겠습니다. 자, 주에 보시면은 반계는 섬서서 시작된다고 하여 물은 위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주나라 문왕이 반계에 있는 여상, 강태공의 또 그 엄마 성씨, 목의 성씨는 강씨고요. 아버지 북의 성은 여씨입니다. 그래서 강태공 이름이 한 몇 가지가 돼요. 이름은 상인데 성이 목의 성이 강이니까 강상이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 시가 여시니까는 여상이라고도 하고 같이 붙여서 강여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공은 아까 이야기대로 공은 제후라 그랬습니다. 그게 제후의 자기가 태공이고 원래 이름은 상입니다. 그래서 목에성이 강상, 아버지 시가 여니까는 여상, 합쳐서 강여상 이렇게 강태공 부르는 이름이 몇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상, 즉 태공망을 뒤에 발할 망자를 붙인 거는 주나라는 무왕이 세워지면은 주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은 아버지 문왕이 거의 다 한 7, 80%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문왕이 이 발하고 발하던 임무를 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할 망자를 써요. 그 아버지 문왕이 훌륭한 인재를 만나고 싶어 해서 이 반계에서 만나거든요. 그때 만나서 같이 문왕과 같이 궁궐로 들어가는 그런 비석, 동상도 지금 곡포에 가면 시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공망이라는 말은 태공은 제후에 징수했단 말이고 망은 문왕이 바라고 바랐던 인물이다. 그게 아들이 이제 주나라를 세우고 그게 무왕이죠. 그래서 무왕이 주나라를 설립하는 그 한 13년 전에 이 아버지 문왕은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왕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추존해서 문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조조도 마찬가지예요. 조조도 왕을 안 했죠. 조조의 큰아들 조비가 위나라를 세우잖아요. 220년. 위나라를 세운 그 해가 바로 한나라가 없어진 해. 한나라 망한 해도 220년, 위나라 한나라 없애고 위나라를 설립한 해도 220년, 조조가 죽은 해도 220년입니다. 그래서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렇게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조조를 왕으로 추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무제라 그러죠. 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왕 그런데 문왕은 실제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를 추존해서 왕으로 불렀다. 자, 그래서 여상, 즉 태공망을 초치하여 무왕과 함께 천하의 통일을 이루었고, 천하의 통일을 이루었단 말은 원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를 설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나라 성탕은 탕인금 앞에 또 이런 성자를 붙입니다. 성탕, 즉 당왕이 역성혁명을 일으켜냈다, 완성했다 이런 뜻으로 앞에 이런 성자를 붙입니다. 지금 고대 왕조가 지어버렸는데 하은주가 각각 왕조가 다르잖아요. 그게 역성혁명을 통해서 즉 앞선 포악 군주를 물 쫓아내고 무력으로 성을 바꾼 그런 거를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이 하은주가 교체되는 왕조 교체기는 다 역성혁명, 요새 말로 하면은 역성혁명으로 이루어진 왕조국가입니다. 자, 성탕은 신야에 있는, 신야라는 그 들판에 있는 이윤을 초빙하여 탕왕과 그의 손자 태갑의 재상이 되었다. 그래서 아형은 좌시 아형 할 적에 아형이란 말은 높여서 하는 말로 이윤에게 이 존칭을 붙였다. 신야라는 이 들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신나라의 들녘으로 산동성 조계현 서북에 있는 이윤이 농사를 짓던 곳이다. 즉 이윤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농사꾼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경 태갑편에 보시면요. 태갑은 아까 이렇습니다. 형은 우리 도량형은 평평한 무게를 재는 거니까는 형은 평야다. 그래서 탕의에서 가지런하게 했다. 자, 이런 이 와이파이 사정,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천하를 평정했다고 해서 아형을 관명으로 썼습니다. 즉 아형은 그를 존경해서 부른 명칭입니다. 좌시라 말은 시세의 급한 것을 구제한다는 말로
좌시라고 합니다. 시세에 급한 것을 구제한다. 천자를 보좌하는 신하가